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장원 기자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기자님도 아시안게임 다녀오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항저우 가서 한 3주 네. 고생 빡세게 하고 네. 또 와서 며칠 쉬고 지난주에 또 와일드카드 하러 또 창원 다녀오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댓글창을 통해서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이제 10월 말이죠. 10월 30일부터는 이제 주에 2회 방송입니다. 월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아니 아직 야구 안 끝났는데 주 2회 방송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이사이에 또 이슈가 있을 때는 또 이제 치영 형과 전화 연결, 혹은 이제 기자 여러분들과도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급한 이슈들 바로바로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를 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김태형 감독님 와셔서 너무 기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재밌는 소식을 봤어요. 이 안건수 선수가 지금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 이제 손영현 기자님이 빠르게 또 이제 전화를 한번 돌려보신 모양이었는데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도대체? 예. 지금 일단 안건수 선수가 원래는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 있으려면 그래서 이제 올 시즌까지 어떻게 보면 시한부 그쵸. 생활을 하고 일단은 뭐 시즌이 거의 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본으로 뭐 돌아간다는 그쵸.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 본인도 만약에 자기가 홀몸이면 네. 여기에서 이제 군복무 마치고 계속 야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부인도 있고 또 이제 자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야구에 아무래도 미련이 많이 남았나 봐요. 네, 올 시즌 또 잘했던 순간도 잠깐 있었고 근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부상도 있었고 아쉬운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쵸. 좀 그런 게 좀 겹쳐서 좀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군복무를 해서라도 이제 롯데에서 좀 롯데든 아니면 뭐 어떤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더 뛰고 싶다는 그런 또 입장을 또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야구가 하고 싶었으면 군대까지 간다는 결단을 내렸을까요? 저도 이거 듣고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도 또 나이고 또 만약에 이제 군복무를 한다면 요즘 아무리 짧아졌다고 해도 1년 6개월이면 이게 사실은 한 시즌 반 정도 이제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안건 선수 일단 신체 검사를 먼저 받아보고 거기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현역이 딱 떠버린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현역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뭐 상근 예비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현역 연장 의사를 밝혔고 이게 또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님이 또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두산에서의 또 인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심적인 변화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안건 선수 프로에서 처음 만난 감독이 또 이제 김태형 감독이군요. 돌비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안건수 선수가 이 야구 현역 생활을 또 이어가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정말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불편을 밟고 가다님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롯데 역대 FA 중에 최고의 FA 드디어 김태형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내년 우승 예상해 봅니다. 벌써부터 취하네요. 주목하셨는데 이 우승 예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군요. 이 얘기는 저희가 또 첫 번째 주제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적과 관련된 부분 얼마나 향상이 또 있을 것인지 한번 또 기자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한화가 이제 김재걸, 박재상 코치를 또 영입을 했고 이재민, 장홍정, 천봉, 이석재, 원혁재, 이정재, 고영재 등 7명을 또 방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칼바람이 불 시기이기는 해요. 지금 한화 이글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코칭 스태프 인선이 뭐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죠? 네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이제 시즌이 끝난 가을 야구를 못 간 팀들은 뭐 의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이 시점 되면은 뭐 코치진의 이동도 있고 뭐 선수들 뭐 정리도 있고 막 그런데 뭐 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롯데도 뭐 이제 새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그 감독님에 같이 맞춰서 발맞춰 나갈 또 코치진을 인선을 계속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승엽 감독이 그리고 2014년 야수 육성은 또 직접 나서기로 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개입해서 선수를 키우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근데 뭐 감독으로 선임됐을 때부터 또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취임하고 나서 누구랑 1대1 면담하면서 앞으로 기대해줄게, 뭐 기대할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좀 전면적으로 이제 할 모양이구나 했었는데 뭐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전면적이진 않았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올 첫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코칭 스태프에게 좀 일임한 부분도 좀 여럿 있었어요. 이승엽 감독이. 왜냐면 이제 본인도 이제 좀 배워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코칭 스태프와 좀 의견을 해서 그 뭐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1년 해봤으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게 좀 섰겠죠, 기준이.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아마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본인이 직접 이제 나서기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초보 감독으로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힘들었을 때 유균성님 말씀하셨는데 올 시즌에 사실은 뭐 성적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뭐 5위 차지한 거 뭐 기대 이상 아닌가? 다른 팀 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봤을 때는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이제 감독의 개입으로 혹은 이제 감독의 뭐 선택으로 날려먹은 경기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두산 팬 여러분께서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개선이 될지. 아니 오죽하면 전광판에 이제 이승엽 감독 선임 딱 뜨는 이거는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기자들이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예,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올 시즌 개막 전에 두산을 5강 후보로 꼽았던 뭐 전문가라든지 뭐 기자들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가을 야구는 갔잖아요. 1차적인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막판 한 15경기 정도 거기서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승엽 감독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야구를 보여줄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태형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감독이 지난 20일이었죠. 21대 사령탑에 김태형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 3년 총액 24억 원, 계약금은 6억이고요. 연봉 6억씩 또 이렇게 3년이 또 가는 건데 김태형 감독 선임 과정, 이 김태형 감독과는 10월 초에 한 차례 접촉했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대표이사가 10월 20일 오전 서울에서 김태형 감독 직접 만나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장은상 기자님이 나는 후배를 믿는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롯데로 가면서 적중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결실을 좀 본 셈인데 감독 선임 과정에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뭐 비하인드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 단독 보도가 먼저 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도 이제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김태형 감독 측에 또 연락을 좀 몇몇 기자들이 돌렸는데 이제 연락을 안 받으셨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좀 본인도 일단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후보군에 그렇죠. 있겠다. 근데 여기서 뭔가 본인이 오피셜한 뭔가 의견이나 이런 걸 내면은 그게 또 계약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연락을 좀 피하셨던 것 같고 뭐 그 뒤에는 뭐 속전속결로 됐죠. 뭐 롯데 대표이사가 직접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10월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 난다. 11월 되기 전에. 네. 그 말 그대로 뭐 약속이 지켜져서 이렇게 좀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새 감독을 선임하는 팀은 포스트 시즌하고 겹치면은 그 이동일 날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끝나고 이틀 딱 휴일이 있을 때 요 이틀 중에 하루는 날 가능성이 크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이제 발표가 났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태형 감독이 이제 선임되는 과정, 뭐 K구단 그 뭐 대표적으로 기아죠. 기아 쪽에서도 뭐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뭐 김정국 감독 유임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이렇게 김태형 감독은 부산에 또 새로 둥지를 또 틀게 됐습니다. 아, 위에 에피타이트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 뭐 왜 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보세요 기자님 후배가 엠바고 어긴 건 알고 계시고 엠바고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기자들이 다 알고 있을 때 그거를 먼저 이거는 언제까지 보도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근데 거기서 한 명이 이제 어기고서 보도를 하는 걸 엠버거를 어겼다고 하는 거지 이런 건 그냥 단독 기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어쨌든 그런데 롯데에 또 이제 합류하는 코치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고영민 코치, 뭐 김주찬, 유재신 코치가 롯데에 유력한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그리고 아직 포스트 시즌에 남은 구단에도 김태형 사단에 합류할 코치가 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코치들 중에서 내부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코치들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들은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대거 좀 물갈이가 될 모양입니다. 지금. 네. 뭐 아무래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요. 롯데가 성적이 일단 안 났기 때문에
뭐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코치진 개편은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 또 김태형 감독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그 감독의 철학에 맞는 그리고 또 호흡을 맞춰봤던 네, 코칭 스태프로 그분들이 지금 오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네, 포스 시즌 지금 치르고 있는 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대표적으로 박흥식 코치라든지 아니면 뭐 이정훈 감독 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는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사들도 제가 어저께 또 봤었는데 보이시죠? 이정훈 감독 대행, 박흥식 코치, 전준호, 최경철, 장태수, 정호진, 김동원, 라이언 롱 코치와는 이제 재계약 불가를 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배영수 퓨처스 총괄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이 롯데에서 현 보직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김태형 감독과도 또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김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1군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배영수 감독, 배영수 이제 퓨처스 감독은 네. 뭐 두산에 있을 때도 김태형 감독하고 굉장히 좀 호흡이 잘 맞았던 코치였고,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두산에서 물러나실 때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또 롯데에서 또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뭐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1군으로 당연히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이제 김태형 감독의 이제 의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또 둘이 또 호흡은 뭐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에서. 뭐 워낙에 두산 베어스 시절에 또 워낙에 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좀 서로 이제 콤비가 좀 잘 맞았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롯데갈매기 TV는 또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롯데 레전드 조성원 코치 돌아올까요? 김태형 감독 사단이기도 하던데요라는 얘기하셨습니다. 수비 코치시죠, 조성원 코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요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뭐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당연히. 제가 이 조성환 코치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게 아직 취재를 좀 못 해본 부분이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아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용훈 코치 온다는 썰도 있는데 맞나요? 아니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아니길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저 이용훈 코치 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엄청 첨단이래요. 첨단의 끝을 달리는 코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 팀에 나가 있는 그 데이터 코치들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그 분석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분석원들은 사실 그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최첨단 뭐 기술 같은 것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업인데 이용훈 코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데이터 분석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구적인 면모가 있구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그런 이제 첨단적인 거를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왜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현역 시절 또 이미지 때문인가? 이건 잘 모르겠네. 네. 뭐 아무래도 뭐 팀에 있을 때 그 팀 성적이 안 나면은 코치진도 같이 뭐 욕을 먹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이렇게 또 예전에 지금 롯데에 계신 또 허삼영 전 감독께서도 또 삼성에 계실 때 굉장히 또 데이터에 능통하신 분으로 정평이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감독이 되시고 나서 그게 데이터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저희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이런 얘기도 있네. 블루즈님 손혁 단장이나 최원호 감독도 학구파인데 운영 능력 빵점이다. 그래, 이게 잘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제 현장에다 또 적용하는 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단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성민규 단장도 결국에 이제 경질 계약 기간을 남겨놓고 롯데자이언츠를 떠나게 됐는데 김태형 감독이 영입한 가운데 롯데 이제 성민규 단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주요 행보를 봤을 때 물론 공도 있지만 과가 좀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언론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감독과의 그 갈등을 언론에 노출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2020년 허문회 감독과의 대립 그리고 이제 2023년 서튼 감독 중도 사퇴가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어떻게 보십니까? 공과 과 한번 짚어보시죠. 일단 뭐 공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시스템, 뭐 선진 시스템 도입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좀 어린 선수들이 좀 올라온 선수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성적이 안 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로 잡음이 너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그게 뭐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제 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또 단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평판이나 이런 게 계속 좋게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올해도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질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성민규 단장 또 나간 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또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유망주 잘 뽑은 거 그거 하나 있다. 이제 드래프트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FA 실패가 가장 크지 않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170억이라는 큰 돈을 쓰고도 결국에는 가을 야구라는 성과를 또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뭐 이거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뭐 2군 시설 개선 혹은 이제 뭐 데이터 장비 뭐 도입 혹은 이제 뭐 데이터 팀 설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프런트에서도 뭔가 변화를 불러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팬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네.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네.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두고 보십시오. 뭐 결과는 뭐 아시게 될 겁니다. 이랬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게 더 우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기대치를 요만큼 높여놨는데 결국 뭐 성적이 안 나오면 사실 그 기대치 높여놓은 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총체적 난국으로 간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나균환 선수 투수 전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나중에 저는 시간이 또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단장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과의 언론의 이제 감독과의 다툼을 이제 노출한 부분은 어떻게 또 실드가 좀 안 될 것 같다. 이 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매 시즌 반복된 실패와 갈등, 파국을 이제 롯데 자이언츠라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굴제 목욕, 구도 부산 연고로 누구보다 열정적인 팬을 가진 롯데 자이언츠, 한국에는 한때는 KBO 리그 대표 브랜드 중 하나였는데 지난 4년 거치면서 그 이미지 땅에 떨어졌고 행보 역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올해도 뭐 봄에만 야구하네, 뭐 아니면은 올해는 한 달 더 야구했네, 뭐 이런 얘기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자조적으로 하신 얘기겠지만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럼요. 네, 솔직히 그리고 또 올해는 뭐 탑대 그렇죠. 이렇게 또 뭐 기대가 이만큼 올라가게 좀 잘 했었는데 여름에 또 이게 또 추락을 하니까 그 감독도 중도 사퇴하고 참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이제 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치기도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더욱 더 김태형 감독을 오기를 원했고 좀 왔을 때 반응이 좀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불편함을 뵙고 가다님 또 5,000원 너무 고맙습니다. 성민규 단장의 가장 큰 공은 지금 현재 김태형 감독님이 롯데로 오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준 그 공이 가장 큰 것 같다. 어쨌든 성민규 단장도 김태형 감독을 가장 밀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뭐 롯데자이언츠가 변하려면 이 김태형 감독 같은 FA 감독 영입이 절실하다. 네. 뭐 지도력 혹은 이제 뭐 카리스마 여러 가지로 좀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또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이제 뭐 기사로도 나왔지만 구단주에 좀 입김이 세게 작용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안 거죠. 이제 한 3-4년 이제 다시 이제 새 시스템으로 거치면서 딱 보아하니 이제 구단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초보 감독 말고 이제 성과를 냈던 그런 감독을 오기를 원했고 그게 이제 김태형 감독 영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민규 단장이 개혁하고자 했던 의지는 좋았습니다. 다만 그 개혁을 하려는 게 롯데의 결과와는 좀 많이 달랐죠. 정답을 고르는 데는 실패한 거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트레이드 실패 혹은 이제 외국인 선수 뭐 3명 뽑으면 2명 정도는 항상 그 결과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쭉 돌이켜 보면 근데 뭐 한 명이 사실은 진짜 근데 막 너무 별로거나 뭐 이런 뭐 스파크맨 선수도 생각이 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결과 성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었던 게 좀 아쉽지 않나 좀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단장이 나갔습니다. 차기 단장 누구일 것인지 요것도 굉장히 또 궁금한 포인트인데 혹시 기자님 뭐 들려오는 이 소식들 있는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일단 보면은 뭐 이제 지금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뭐 이제 해설위원님이 또 계시고 모 해설위원? 이렇게 얘기할 거면 나가. 양상문 해설위원. 좋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양상문 해설위원 얘기 그래요. 이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뭐 내부에서 또 프런트로 승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허삼영 단장 얘기도 있고 그죠?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지금 선임 작업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롯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김태형 감독 스타일이 맺고 끊는 게 굉장히 또 정확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왜냐면 또 강성 대 강성이 만나면 이게 또 부러져요. 그죠? 너무 강하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아마 인물을 단장으로 좀 선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 롯데자이언츠 수뇌부가 VIP겠죠. VIP가 김태형 감독을 모셔왔다라고 이제 결정한 건 결국에는 그동안은 최근 한 4년 정도는 이 프런트 쪽의 무게를 좀 많이 뒀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 개혁을 하기 위해서 프런트 쪽에 힘을 줬었는데 결과가 이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현장 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운영을 해보자라는 이제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뭐 프런트 야구가 한때 또 막 붐이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좀 편승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예전처럼 감독에게 좀 권한을 좀 많이 주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과연 이 원하는 가을 야구 그 이상 또 이제 우승까지도 또 이뤄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성적 향상에 대한 기대치 내년에 좀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감독 하나만 와서는 저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강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렇죠. 내부 FA들 지금 뭐 안치홍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전준우 선수라든지 FA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반드시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뭐 그래서 빨리 단장이 선임이 돼야 되고 단장이 또 이제 비시즌은 또 단장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단장이 또 프런트 차원에서도 좀 뭐 보강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형 감독도 당장 뭐 내일 취임식하고 모레 이제 상동에 가서 또 마무리 훈련을 또 지켜본다고 하니까 좀 그 비시즌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결국에는 또 내년 시즌 또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겨울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이 오더라도 2년은 기다려야 오강 갈 것 같다. 피슈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이제 뭐 빠니아빠님, 불편을 할 거가다님 같은 경우에도 김태형 감독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승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기대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김태형 감독도 이 선임 이제 공식 발표되고 나서 뭐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라고 하셨지만 1차적인 그에 앞서서는 일단 가을 야구에 복귀하는 게 먼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잘 아시는 거예요. 일단은 목표를 뭐 높게 잡는 건 좋지만 이거를 또 당장 내년부터 뭐 우승이다. 이렇게 하면 선수들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구단도 마찬가지고 팬들의 기대치는 또 높아지고 이게 또 안 됐을 때 오는 후폭풍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부터 가을 야구부터 딱 잡고 모두가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지 좀 그래도 성과를 내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그랬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야구부터 먼저 목표로 하고 올라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도 계약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의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제 마음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 점점 이게 좋은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일단은 좀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댓글 좀 확인을 해보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김태형 감독님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군요. 지금 1800분 가까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 이제 200개 간신히 좀 넘었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을 때 좋아요가 500이 넘은 거예요. 근데 주제가 혹시 뭐였었나요? 주제 뭐였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태형 감독 선임이라는 주제보다 훨씬 약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지금 장은상 기자님 나올 때는 500 넘었는데 서정원 기자님 나오니까 이렇게 자존심 안 세워주시면 여러분들 좀 불편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죠 뭐. 이분들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안 좋으세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지금 채팅도 안 올라가요. 채팅도. 좋아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기자님 아무튼 그동안 저를 포함한 고통받았던 롯데 팬분들 축하해주세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는데 일단 좀 지켜봐 주세요. 왜냐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내년에 못 참겠습니다 도기자님 오늘은 욕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물론 이제 서튼 감독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 롯데팬 여러분들이 맞았는데 이게 좀 김태형 감독은 이 서튼 감독과도 좀 다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감독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성적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믿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동안 롯데자이언츠가 감독으로 선임했던 분들 이제 몇 면을 싹 살펴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만한 빅네임도 없었고 또 초보 감독이 또 위주였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좀 경질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진 사퇴, 뭐 사임,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보 감독 위주로 이제 하다가 이제 어쨌든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제 김태형 감독 같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유형의 감독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이 와서 팀 분위기가 바뀔 거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결과와 어떤 효과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죠. 선수단이 일단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한 선수단 구성이 우선이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성적 안 좋아도 바로 경질되진 않겠지. 이게 보여준 게 또 있고 또 계약 기간도 3년이기 때문에 시간은 또 충분히 일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아 그래 돌돌돌 거리는 거 보는 우리도 고통받았어요. 롯데 팬들도 사과하십시오. 이러면은 얼마나 저희가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하셨는데 이제 김태형 감독 일단 모셔왔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 롯데자이언츠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팀이라는 생각 저희 항상 또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 플레이오프 1차전 NC 자이노스가 인천 상륙 작전 성공을 했습니다. NC가 준 플레이오프 첫 판을 잡고 87.5%의 확률을 잡았는데 어제 경기였죠. 이제 SSG와의 경기에서 8회 됐다. 김성욱 선수의 벼락 같은 선제 결승 트럼프를 앞세워 4대3으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민혁 선수 양팀 선발 또 얘기해봐야 되겠죠. 신민혁 선수 대 이제 엘리아스의 맞대결이었는데 위기관리 능력 뽐내면서 5.2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했습니다. 엘리아스도 빠른 투구 템포 아우 시원시원해. 네. 일단은 뭐 맞기는 맞아도 빠르게 던지면서 8이닝 동안 6K 2실점으로 또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어제 의외의 투수전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진짜 엘리아스 선수의 호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더라도 신민혁 선수 야 이거 진짜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NC 마운드에. 그렇죠.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경기 내용이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정말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는데 기자들한테는 정말 힘든 경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후반까지 0대 0으로 계속 가니까 쓸 게 없어요. 일단 기사를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없고 막판에 또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민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NC가 선발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패디가 지금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민혁 선수가 1차전으로 얼마나 많이 던져줄까 그게 관심사였는데 네.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호투를 해줘가지고 이거 덕분에 어찌됐든 NC가 막판에 이제 힘을 내서 이길 수 있었던 발판이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엘리아스 선수도 정말 잘 던져줬죠. 그러니까 투구 템포가 빠른 선수들은 사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던지는 선수들을 일단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신에 한 점수도 조금 나면서. 네네. 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SSG 라인업에서 가장 아쉬웠었던 부분은 역시 오태곤 선수의 1번 경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단 뭐 추신수 선수가 경기 후반에 이제 대타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신민혁 선수가 나오는 것 때문에 뭐 일단은 추신수 선수를 또 이제 벤치에서 또 시작을 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아쉬웠다. 아무리 뭐 약했어도 또 포스 시즌은 또 다르고 추신 선수는 어쨌든 경험이 많은 선수기 때문에 좀 선발로 나왔으면 어떨까 했는데 뭐 결과론적이긴 한데 그래도 좀 팬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죠. 오태곤이 상대 전적도 좋았고 또 1번에서 타율도 좋았다 이런 얘기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가 어제 오태곤 선수가 좋았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받을 뭐 일이었고 그러니까 좀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는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선수를 또 막판에 왜 기용을 하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또 이재원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결정적인 또 3루도루 이 박민우 선수에게도 또 이렇게 내주면서 경기가 사실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점수차가 한 점 차로 마무리가 됐고 결국에는 SSG가 9회 말에 또 2점을 추격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9회 초에 줬었던 이 2점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SSG가 8회 1점 따라붙어서 2대1로 팽팽하던 9회 NC의 발야구가 이제 빛이 났는데요. 박민우의 안타 그리고 희생번트를 2루 찬스로 만들었고 이때 기습 3루 도루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틴 선수의 적시타 그리고 마틴도 2루 도루와 서우철 선수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서 4점대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민우의 이 3루 도루 마틴의 2루 도루 요게 없었더라면 추가 이득점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박민우 선수가 한때는 막 뭐 한 시즌에 뭐 50도루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뭐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도루 센스가 확실히 살아 있다는 걸 어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 3루 도루는 특히 쉽지가 않잖아요. 2루 도루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중요할 때 이게 승부처에 해가지고 성공시키는 거 보면서 야 참 NC가 좀 대단하다. 와카 때부터 사실 대단하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재원 선수 자동문은 좀 심각했죠. 맥콜러버님도 이재원 송구 안 되는 거 알고 냅다 뛰는데 포수 뎁스가 많이 아쉽네요. 이런 얘기. 아 참 이 경기 막판에 어쨌든 수비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원 선수를 대타 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비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일단은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서정훈 기자님 보시는 또 결정적인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승패가 갈린 부분 좀 어떤 부분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NC가 와카 때도 그 사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서우철 선수하고 김영준 선수가 갑자기 홈런을 뻥뻥 때려서 그렇죠. 둘이 10타점 올려서 이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어제 갑자기 또 김성욱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이게 선제 어쨌든 홈런을 때려낸 게 그게 저는 아마 가장 큰 게 아니었나 싶어요. 예. 포시 때 어쨌든 다 얘기하잖아요. 미친 선수가 한 명씩은 나와야지 된다. 예, 우승할 수 있다 하는데 NC가 지금 계속 좀 그러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그게 좀 저는 어제 좀 승부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돌아가면서 경기 히어로가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네. 김성욱 선수도 대타로 나와가지고 또 투런 홈런, 그리고 서우철 선수 그 타격감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죠? 네. LC의 흐름 역시 타선에서 나온다는 거. 여기에 근데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 좀 해줘야 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손아섭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손아섭 선수가 아직까지 좀 침묵하고 있는 게 NC에게는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직까지 한 발 남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손아섭 선수가 살아나길 좀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도 경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NC 송명기 선수, 그리고 이제 SSG는 김광현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양팀 선발 투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김광현 선수 NC전 1승 1패 3.31의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시즌 통산 22경기 동안 4승 3패 3세이브 3.35의 평균 자책점, 정말 가을 야구 경험이 많은 선수겠죠.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도 어쨌든 3점대 중반으로 마무리를 했고, 송명기 선수도 올 시즌에 뭐 패는 많습니다만 이 평균 자책점 4.83, 어쨌든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맞대결 SSG전 상대로도 4경기 동안 1패 2.38, 굉장히 좀 잘 던져줬으니까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팀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선발 매치업은 당연히 SSG죠. 이게 뭐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NC가 계속 패디가 지금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선발 매치업에서 밀리는데, 네. 근데 이게 어제도 그렇고 참 이게 타선에서 갑자기 좀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들 활약이 이어지면서 NC가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이따 승패 예측도 하겠지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선발 매치업은 당연히 뭐 SSG 쪽인데 우인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로 다릉현육님께서 저는 이용찬 선수가 걱정거리입니다. 9회 불안했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양팀 뒷문 얘기도 저희가 이 시리즈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용찬 선수가 물론 세이브를 기록하긴 했지만 1이닝 동안 2실점, 요거 좀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 시즌 막판부터 계속 지금 불안한 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카 때도 사실 실점을 3실점인가 했을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기자회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류진욱 선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이 둘이 이제 보직을 좀 바꾸는 거를 좀 고려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강영 감독은 아무래도 한 시즌 동안 쭉 마무리를 맡아왔던 선수를 갑자기 좀 바꾸는 건 팀 내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조금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보완점을 찾아보겠다. 예를 들면 뭐 구종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또 이렇게 홈런을 맞고 실점을 했으니까 좀 고민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결국에는 이 노경원 선수가 0.1이닝 동안 2실점하고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위기를 끄려고 이제 서진용 선수까지 또 결국에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SS 입장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 양팀 선발 대비 이제 주요 타자들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올 시즌에 김광현 선수 상대로 6타수 3안타 2루타도 또 한 개 있었다고 합니다. 뭐 샘플 사이즈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한유섬 선수가 또 송명기 선수가 4타수 2안타 또 5할의 상대 타율을 또 기록하고 있으니까 두 선수의 또 활약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페디 선수의 투입 시기 요것도 참 키포인트입니다. NC 입장에서 이거 언제 오는 건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패디가 정규 시즌 막판에 팔뚝 부상으로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캐치볼은 뭐 저번 주에 이제 와카 때부터 계속 시작을 했고 몸 상태는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다는데, 일단은 어제까지는 좀 투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강현권 감독도 한 뭐 3차전부터 3차전. 좀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3차전은 이제 수요일 날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하고 하루 쉬고 이제 수요일부터 또 경기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페디 선수가 3차전에 등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이제 1승 카드, 필승 카드를 또 내는 거 NC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할 것 같고, SSG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광현 선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이스, 어쨌든 토종 에이스가 올라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잡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NC는 뭐 오늘 만약에 이기면 3차전에 패디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진짜 이거는 뭐 3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SSG는 당연히 김광현 선수 나왔을 때 오늘 이겨야죠. 그렇죠. 이겨야 이제 뭐 다음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2차전도 뭐 당연히 두 팀 다 승리가 간절한 매치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오늘 SSG가 지면 타격이 큽니다. 원투펀치 내고도 이제 2패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떤 팀이 또 승리를 거둬가게 될지 서장훈 기자님 한번 찍어 보시죠. 오늘 승리팀 어디가 될 것 같으신지. 저는 SSG 할게요. 아 SSG. 네. 오호. 한 번 더 선발 매치업을 믿어볼게요. 아. 근데 어제도 사실 저는 엘리스 선수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참 당황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오늘 좀 다르다. 왜냐면 SSG가 좀 쉬지 않았습니까? 정신이 네, 끝나고. 네. 그래서 어제는 조금 이제 적응 과정이었다고 보고 음. 오늘은 조금 타선이 좀 살지 않을까. 아 그래 어저께 사실 타선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타선이 나쁘지는 또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SSG가 오히려 안타는 더 많이 쳤거든요. 안타는 더 많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를 또 많이 내지는 못했는데 아니 그리고 어제 경기 진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양팀 합쳐서 449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점. 야 이게 진짜 웬일입니까? 어제 경기 중반에 그래서 기자들이 야 이거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단 시간이 뭐 얼마였지? 그것도 좀 한번 찾아볼 정도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게 사실 그 NC와 두산의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4사고 몇 개가 나왔으면 16개였던 걸 제가 그걸 아는데 이제 곧바로 이제 SSG와의 경기에서 딱 하나 나오니까 와 역시 이러니까 경기가 또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경기 막판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사실 조금 재미가 좀 덜했는데 막판 가서 또 재밌어지는 것도 역시 가을 야구는 또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정현 기자님 SSG를 한번 찍으셨고 NC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송명기 선수가 어느 정도 던져주느냐 그리고 송명기 선수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했을 때 좀 빠르게 교체를 가져가면 어떤 선수가 또 이어 올라와서 잘 이닝을 좀 소화를 해주느냐 이것도 또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또 오후에 올라가는 커뮤니티에 또 투표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댓글도 소화를 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훈 기자님 오늘 날카로운 분석 감사드립니다. 물편을 밟고 가다 5,000원 고맙습니다. 기자님들 중에 가장 중후하신 느낌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합니다. 좋아요 500 다 되어가네요 하셨는데 좋아요 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게까지 중요하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뭐 지인 아니고요. 네. 진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리고 위에 또 슈퍼챗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테스 형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기자님 항상 매일매일 응원합니다. 최고이십니다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가즈아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좀 뒤늦게 확인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성민규 단장의 가장 큰 관은 미스터 자이언츠 실종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손아섭 이적시키고 한동희를 길들이기로 조져놓은 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고 선수 의미가 옅어진다고 해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정혜영이라든지 이의리 김도영 등이 미스터 타이거즈로 자리 잡아가는데 롯데는 그 정통성을 파괴한 게 너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대표하는 연고 선수가 잘 안 보인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대호 선수 은퇴할 때부터 그 얘기는 뭐 계속 나왔었죠. 네, 근데 어찌됐든 뭐 그 후계자로 지목을 받은 한동희 선수라든지가 좀 이제 부진을 하면서 좀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는 어쨌든 성민규 단장과 뭐 서튼 감독 다 이제 물러났고 새로운 또 체제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 차세대 미스터 자이언츠가 될 만한 선수들은 저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직 한동희 선수도 역시 포기할 때는 일단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 시즌에 좀 신인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표적으로 뭐 김민석 선수도 또 있고 윤동희 선수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구설수가 시즌 막판에 있긴 있었지만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좀 두각을 드러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투수 중에서는 또 누가 없을까? 박세웅 선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저는 박세웅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뭐 나균환 선수도 굉장히 나균환 좋아하실 선수. 법하고 그죠? 김원중 선수도 있고. 그니까요.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참 그래도 잘해주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이런 선수들 좀 더 계보를 이어가지고 더 활약을 해주고 또 팀을 또 가을 야구로 또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이 없는 건 아닌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미스터 자이언츠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윤성빈 선수는 뭐합니까? 맥콜러버님 질문해 주셨는데 윤성빈 교육리그에서 던지던데요. 윤성빈 선수도 참 안 풀리네. 안 풀리죠. 네, 진짜 안 풀리네. 아니 뭐 사실 진짜 뭐 엄청 이 선수도 엄청 기대를 많이 받은 선수잖아요. 네, 뭐 진짜 뭐 속된 말로 기럭지도 엄청 이제
좋은 선수고 또 이제 재능도 분명히 있다고 이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기대감도 컸는데 좀 잘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도. 그러게. 네. 윤성빈 선수 이 참 아픈 손가락이죠. 배영수 코치님이 좀 고쳐주실 듯 하셨는데 배영수 코치님이 또 오신지도 좀 됐는데 이제 네. 참 이게 코치 혼자만의 그 손길로 고치기 어려운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포인트들 있죠. 뭐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코치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좀 다듬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선수의 의지나 선수의 그런 욕심이 없으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런 지분도 굉장히 큽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게 좀 이 팬 여러분들께서도 코칭 스태프가 잘 지켜봐가지고 이렇게 고쳤을 때 결과가 좋으면 역시 누구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괜히 폼 건드려서 더 망쳤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네. 또 두 가지 양가적인 또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참 윤성민 선수가 결국에는 좀 뭔가 기대치만큼의 활약이 아니더라도 이젠 좀 1군에서 보여줘야 될 때긴 하거든요. 그쵸. 지났죠 사실 1군에서 보여줄 때는. 네네. 뭐 기회도 많이 줬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외국인 선수들만 좀 잘해줘도 롯데 선발 개사 설득, 용병 1, 2 선발에 박세영의 나균환, 이인복 선수까지 또 있고 또 이제 젊은 선수들도 워낙에 치고 많이 올라오는 구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래가 그래도 밝다. 여기에 또 이제 김태형 감독의 또 지도력까지 또 더해진다면 롯데자이언츠 올해보다는 더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역시 한 40분 정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주에 2회입니다. 월요일과 이제 목요일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또 비시즌 때도 여러분들께 또 그 급한 소식들은 또 바로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또 전화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많이 활용을 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분 시청해 주시는데 좋아요 수 와 그래도 400개 넘었습니다. 417개인데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